고구려는 한반도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한민족의 오랜 역사 속에서 한때 만주의 광활한 벌판을 호령했던 고구려의 존재는 오늘날에도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수나라와의 전쟁에서 거둔 승리는 고구려의 군사적 위상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건으로 그 중심에 을지문덕 장군이 있다. 을지문덕에 대한 구체적인 생애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출생과 사망 연도조차 명확하지 않지만 그의 뛰어난 기지와 용맹함은 살수대첩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난다. 을지문덕에 대한 기록은 고려 시대 김부식이 지은 삼국사기와 조선 시대 안정복의 동사강목에 전해진다. 이는 중국의 역사서인 자치통감과 수서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기록의 내용에는 큰 차이가 없다. 삼국사기는 을지문덕에 대해 성격이 침착하고 용맹하며 지략이 뛰어나고 글을 지을 줄 알았다고 평가한다. 중국의 사마강이 지은 자치통감에서는 을지문덕을 위지문덕이라 기록하고 있다. 또한 조선 후기의 홍양호가 지은 해동명장전에서는 그가 평양석다산 출신이라고 전한다. 출생 배경과 집안 내력은 정확하지 않지만 다양한 문헌과 전설을 통해 그의 유래를 추측해 볼 수 있다. 당시 고구려는 수나라의 위협에 직면해 있었다. 수나라는 581년 중국을 통일한 후 고구려에 지속적으로 조공을 요구하며 압박을 가했다. 590년에 즉위한 고구려의 영양왕은 국방을 강화하고 598년 말갈족과 연합해 수나라를 선제 공격했다. 이해수 문제는 30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략했으나 홍수와 역병, 고구려군의 강력한 저항으로 대패했다. 이후 고구려는 수나라의 화친을 청하며 일시적인 평화를 유지했으나 605년 수 문제가 죽고 야심찬 수양제가 즉위하면서 다시 전쟁의 긴장이 고조되었다. 612년 영양왕 23년 수나라 양제는 고구려를 정복하기 위해 사상 최대 규모의 군사를 동원했다. 수나라군의 수는 113만여 명에 이르렀고 군량을 운반하는 인원까지 합치면 그 규모는 더욱 방대했다. 양제는 직접 육군을 이끌었으며 우문술에게 좌군 12군을 우중문에게 우군 12군을 맡겨 여러 갈래로 고구려를 압박했다. 해상으로는 내와 원이 수군을 지휘해 평양성으로 향했다. 수나라군은 유하에 도착해 고구려군과 맞닥뜨렸지만 고구려군의 치열한 저항에 고전을 면치 못했다. 강을 건너는 과정에서 수많은 병사가 고구려군의 공격을 받아 목숨을 잃었다. 가까스로 강을 건넌 수나라군은 요동성과 요양성을 포위했으나 성안의 고구려군은 결사항전으로 맞섰다. 해상으로 접근한 수군 또한 평양성 근처에서 고구려군에게 크게 패배하며 수나라의 공격은 난관에 봉착했다. 전세가 교착 상태에 빠지자 양제는 우문술과 우중문에게 국군을 이끌고 평양성을 직접 공격하도록 명령했다. 이를 알아차린 고구려는 명장 을지문덕을 보내 적의 동태를 살피고 교란하도록 했다. 을지문덕은 거짓 항복을 가장해 수나라군의 진영에 들어갔으며 수나라군의 지휘 체계와 지휘관들의 허점을 간파했다. 우문술과 우중문은 양제의 명령에 따라 을지문덕을 잡아두려 했으나 위무사 유사룡의 만류로 그를 돌려보냈다. 을지문덕은 수나라군의 약점을 간파한 후 우중문에게 시를 보내 적장의 자존심을 자극하고 심리전을 펼쳤다. 이를 계기로 수나라군 지휘부는 내부에서 갈등을 빚기 시작했고 설상가상으로 군량 부족까지 겹치며 전황은 악화되었다. 회군 여부를 두고 논쟁하던 수나라군은 결국 평양성 공략을 포기하고 퇴각하기로 결정했다. 을지문덕은 이를 놓치지 않고 후퇴하는 수나라군을 추격해 압록강 부근에서 치열한 공격을 가했다. 수나라군은 지칠 대로 지친 상태에서 고구려군의 기습을 막아낼 수 없었고 살수에 이르러 결국 괴멸하고 말았다. 수만 명의 병사가 강을 건너다 물에 빠져 목숨을 잃었으며 수나라의 거대한 원정은 참담한 실패로 끝났다. 살수대첩의 승리는 고구려의 독립을 수호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으며 을지문덕의 뛰어난 전략과 지략은 후대에 길이 전해졌다. 현대의 소설이나 드라마에서 종종 묘사되는 것처럼 상류의 물을 막아 수공으로 수나라군을 섬멸했다는 기록은 역사적 고증이 부족하다. 그러나 을지문덕은 치고 빠지는 전술로 수나라군을 지치게 만든 후 결정적인 순간에 역습을 감행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이로써 고구려는 강력한 수나라의 침략을 물리치고 자존을 지킬 수 있었다. 을지문덕의 어린 시절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평안도 지역에는 그의 출생과 관련된 전설이 전해진다. 삼국유사에는 을지문덕 장군이 석다산에서 태어났다는 기록이 있으며 민간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새가 남긴 알에서 태어났다는 신비로운 이야기로 그의 출생을 설명한다. 이 전설에 따르면 석다산 기슭의 작은 마을에 사는 한
부지런한 여인이 어느 날 동굴에서 푸른 빛을 내는 알을 발견한다. 그녀는 이 알을 집으로 가져와 정성껏 보살폈고 며칠 후 알에서 사내 아이가 태어났다. 여인은 하늘이 내려준 아이라 여겨 을지라는 성을 붙이고 학문과 덕을 겸비한 인물이 되기를 바라며 문덕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어린 시절부터 을지문덕은 비범한 재능을 보였으며 활을 쏘면 백발백중이었다고 전해진다. 또한 평안남도 평안군 화진리에 있는 불곡산 동굴에서 글을 읽고 석다산 남쪽 마이산에서 무예를 익혔다는 기록도 있다. 이러한 전설과 기록들은 을지문덕이 단순한 무장이 아닌 학문과 무예를 겸비한 인물이었음을 시사한다. 을지문덕의 위상은 수나라와의 전쟁에서 더욱 부각된다. 수서와 자치통감에 따르면 영양왕이 그를 대신으로 수나라와의 협상을 맡긴 것으로 보아 그는 당시 고구려군의 총사령관이나 이에 준하는 고위 관직을 지녔을 가능성이 크다. 수나라 황제가 을지문덕과 고구려 왕을 반드시 생포하라는 명령을 내린 점도 그의 정치적, 군사적 비중을 잘 보여준다. 을지문덕이 고구려의 최고 권력층에 속했음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근거는 그가 을파소 가문의 후손일 가능성이다. 을파소는 고구려 초기의 국상으로 이후 그의 후손들이 고구려의 핵심 귀족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을지문덕이 수나라와의 전쟁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은 그의 가문적 배경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영양왕 사후 영유왕 때부터 정치적 변화로 인해 그의 가문이 권력에서 멀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을지문덕에 대한 기록이 이후 문헌에서 사라지거나 축소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비록 구체적인 생애는 전해지지 않지만 을지문덕은 고구려의 운명을 좌우한 인물로서 한민족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장군임에 틀림없다.